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대한민국,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국방탐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성공가도를 달리며 실전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 수출사업 1실장은 도전과 열정 그리고 내재된 성공 DNA를 적극 활용하여 KF-21 전투기 개발과 양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고위 관계자들이 KF-21 전투기를 향해 도전적으로 성공해내겠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보라매가 당당한 대한민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독자 엔진 개발을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를 넘어 전투기까지 장착 가능한 엔진은 15,000파운드급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산 엔진 개발을 진행하며 수많은 전투기 무기를 국산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부품의 엔진 관련 소식은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 과정을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핵심 부품들을 전부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엔진에 대한 것이며 엔진 국산화는 어떤 장비보다도 무기 독립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해외 수출을 통한 엔진 판매국으로까지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가 개발 중인 2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0.4의 저바이패스비를 갖춘 국제 기준으로도 최첨단 전투기 엔진이며 그 형태가 신기술을 사용한 램제트 형식으로 슈퍼크루징 초음속 기동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치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인 에어로 유나이티드에서도 한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공개하여 세계는 대한민국 엔진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산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얼마나 진행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부터 기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시험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진이 모인 하나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 협의 과정에서 비행시험 협력 계획안이 전면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을 공유하며 KF-21 보라매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에서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내놓은 한국은 이제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과 엔진 개발까지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선회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신속한 민첩 기동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항공 분야를 독점하는 3대 기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것이 이들 3대 기업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내놓은 KF-21 전투기 엔진 체계 국제 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난 공기를 원통 안에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하여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슈퍼크루징 기체에 적합하죠.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는 KF-21 전투기용 엔진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의 흡입 엔진 특화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17년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램제트 엔진 활강체 테스트는 올해인 2023년 마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 측은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 데 최종 동의를 받았고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을 계획한 것도 하나에어로의 미래 방안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의 엔진은 KF-21 보라매가 자랑하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최근 고받음각 기동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KF-21 전투기 장착하고 있는 수준급의 전투기 엔진이었고, 현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의 출력을 갖춘 엔진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성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된 램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 엔진에 비해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한국산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3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엔진의 추력은 1만 8천 파운드급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은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손을 잡고 실시하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원 충원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력 참여업체의 경우 최소 8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무인화 공정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한 무인화 공정으로 엔진 제작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엔진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하나에어로는 확실히 엔진 개발에 신뢰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KF-21 전투기의 시제기에 장착되었던 엔진인 F414를 개발했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엔진 사업 수주 잔고만 10수조에 이르며 세계 4대 항공엔진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GE마저도 하나에어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 진출까지 약 8,800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정비를 담당해오며 하나에어로는 한국의 유일한 항공 엔진 제작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는 않았기에 하나에어로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의 전신이었던 삼성 항공산업에서부터 이 난관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의 GE와 기술 제휴를 하며 F5Z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는 사실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가리더라도 제휴사업이란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했던 미국은 한국에게 항공엔진 기술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단순 노동만 시킨 것이죠. 물론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술 제휴라는 타이틀을 달고 라이선스 생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차원의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업계에서 민간 기업이 버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항공산업이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결국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으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 두 기업으로 분리되면서 비효율적 개발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에어로는 이때부터 엔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대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어깨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며 엔진 개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현재까지 하나에어로가 엔진창 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등 총 14개 국가에 달합니다. 하나에어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 성과를 쌓아 올리게 되었고 이후부터 독보적 기술력을 나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15K, T-50 등 공군의 주력 항공엔진은 물론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심지어 공군, 육군, 해군에게 들어가는 모든 엔진 생산의 주체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무기체계 엔진의 노하우를 하나에어로가 쥐고 있는 것이죠. KF-21 전투기에 새롭게 적용될 엔진을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미래가 이제는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의 충격적인 성능 재원이 공개되자 어느덧 한국 방산을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도 초긴장 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부품 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미국 내 방산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경전투기 사례를 보듯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담보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무기 판매에서 쏠쏠하게 이득을 얻고 있었지만 KF-21 전투기에는 대한민국의 부품 국산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부품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던 미국에서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해왔던 한국이었기에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낸다면 자신들의 수출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은 미국 무기시장에서 엄청난 구매 실적을 남긴 충성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인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산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연막 작전을 통해 미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앞날을 주시하며 엔진 독자 개발을 실패할 것으로 확신했고 대한민국이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의 엔진 장비를 홍보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미국산 전투기와 엔진 장비들을 한국에 판매할 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핵심 기술인 터보팬 램제트 엔진을 한국에서 독자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하면서 해외 수출 관련 조항도 계약서에 서명하였지만 언제 미국의 마음이 바뀌어 수출을 막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세계 방산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체적인 부품 생산을 통한 판매 제약은 없어야 합니다. 전투기 성능이 좋아 계약을 따더라도 부품 업체에서 공급을 제한한다면 결국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엔진 국산화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F-35 전투기조차 엔진으로 인한 추락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바로 옆나라인 일본은 가시적인 성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특유의 무리한 국산화 때문인데요. 무작정 성공적인 개발 성과만을 강조하기 위한 무리한 국산화 작업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제로센 전투기의 감성에 빠져 본인들의 전투기 기술이 세계 최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상을 보자면 대한민국에게 많은 부분이 뒤처지고 있는데 그 사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부심이 큰 만큼 일본에서도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지만 역시나 자존심 센 일본은 해당 과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기술 발전이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중국에서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했지만 성능적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를 위해 설계한 WS-15 엔진은 말썽을 일으키며 계획한 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내구성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내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엔진의 가장 중요한 소재 역시 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엔진 강대국에 비해 20년 이상 기술이 뒤처져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항공재료연구소장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재료의 생산에 관한 문제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형 엔진 개발은 40조 원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한국 방산은 전 세계를 휩쓸며 방산 전시회를 진행할 때마다 각국 고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국산 무기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리 국방력의 보탬이 되고 세계 무기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방탐구 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